지금까지 여러분은 직장에서는 상사의 기대, 집에서는 가족의 기대, 사회에서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타인의 평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타인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무리 인정을 받았어도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을 살려면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인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을 선택할 것인가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까요?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타인의 안색을 살피며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지만 가족에게는 엄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타인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타인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받는 두려움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타인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을 받기 위해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식하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과도하게 드러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대인기피증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타인의 평가로부터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혼자 산다는 것도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타인의 평가에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타인의 평가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타인의 평가를 받으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책임은 100% 대 100%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도 자아로 평가하기 때문에 100% 자신의 책임이고 여러분도 자아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두려움이 생긴 것도 100% 자신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평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타인의 과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타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두려움이 생긴 것은 자신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타인의 과제는 타인에게 맡기고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과제만 신경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타인이 여러분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는 타인의 과제라서 개입할 수 없고 자신을 좋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과제입니다. 이처럼 과제를 분리하여 자신의 과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체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개인 심리학을 창시한 알프레드 아들레입니다. 그가 말한 공동체 감각이란 인간은 공동체의 일부이며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우주 전체에 걸쳐 있고 과거와 미래, 생물에서 무생물까지 아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의 범위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개인 심리학은 인간을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존재로 파악하고 전체로서의 나를 생각하는 전체론이라고 부릅니다. 아들러는 공동체, 즉 남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면 타인으로부터 좋다는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나는 공동체에 유익한 존재라고 느끼며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감각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히 회사라는 작은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지 보다 큰 지구라는 우주라는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앞의 공동체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이 다른 공동체, 더 큰 공동체, 이를테면 지역사회나 국가에 속해 있고 그곳에서 공헌하고 있다고 자각하면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여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은 공동체에 공헌하는 공동체 감각이 있으면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를 사라지게 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인정 욕구와 공동체 감각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사라져야만 공동체에 공헌하는 공동체 감각, 사명이 생긴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아로 공동체에 공헌하려는 모든 일들은 인정받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들러는
자아로 공동체에 공헌하려고 하면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로 공동체에 공헌하면 인정욕구가 생기고 더 큰 공동체에 공헌하면 인정욕구는 더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속한 공동체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더 큰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아직까지 인류가 인정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실패하는 이유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공동체 감각을 사명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욕구와 사명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려면 먼저 제가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계와 현상계가 상호 우존성, 상호 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인간은 인정욕구를 한치의 오차 없이 만들어내고 반대로 인정욕구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인정욕구가 사라지면 사명은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절대계와 현상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 가지 법칙이 어떻게 인정욕구를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아가 의식에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자신이 환경을 끌어당길 때 자신을 환경에 비해 무력하게 여기며 환경에서 생존하려는 욕구가 생겨납니다. 이때 자아는 환경에 비해 자신을 무력하게 여기는 열등감이 생기는 동시에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우월감, 우월성 추구도 생겨나게 됩니다. 나아가 자아가 성장하면서 의식에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따라 마음과 몸, 나의 것, 신념, 가치관, 신앙, 이념, 전통, 지식, 경험 등 나라고 믿는 소유물과 나의 것이 아닌 것 등을 분리하면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두 개의 세계는 다시 하나의 세계가 되려고 서로를 끌어당길 때 열등감은 심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열등감의 굴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외모도 마음에 들지 않고 직업이나 연봉 등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심한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열등감을 없앨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세상에는 열등한 존재가 없는 이유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아가 의식에서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다와 인정을 받지 못한다, 즉 인정을 받고 싶지 않다를 분리한 후에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킨다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즉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지 않다를 분리합니다. 여기서 반대쪽 세계는 각자의 상황이나 과거의 기억, 업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공동체의 인정을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공동체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와 같습니다. 그러면 의식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공동체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무의식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지 않고 공동체의 인정도 받고 싶지 않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좋다와 나쁘다로 구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저장하기 때문에 무의식의 입장에서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가 인정을 받고 싶지 않다가 되고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지 않다가 됩니다. 그러면 의식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만 무의식의 목적은 공동체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따라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를 끌어당기게 되고 나아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인정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욕구를 만드는 이유가 타인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은 인정을 받지 못한다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두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기 탐구를 통해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미움을 받는 두려움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면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해서 두려움과 인정 욕구 등이 사라졌다는 말은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의식에서 자아가 분리한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다와
인정받거나 인정받지 못한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킨다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등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부터 인정받는 것이 생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본래부터 구속이란 없었고 늘 자유로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의식에서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따라 몸과 환경이 서로를 공유하는 선으로 합일이 되어 합일의식 상호 침투성이 되면 나와 세상 만물은 분리된 동시에 하나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우주이고 우주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상황과 경력, 재능과 능력에 따라 공동체에 공헌하는 사명이 저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받은 사명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이며 비전은 세계평화, 빈곤구제, 남북통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기적을 만드는 방법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탐구 이외에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인정욕구가 있다는 전제로 자아로 인정욕구를 없애려는 모든 행위들은 사도 사이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탐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욕구가 사라졌다는 것은 삶의 주체를 자아에서 본성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자아를 온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기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삶이 자기탐구가 되고 자기탐구가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자기탐구를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탐구도 자아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면 사도 사이비가 되고 자아를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린 영상인 본성을 찾는 자기탐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아들로도 밝히지 못한 인정욕구와 공동체 감각, 사명을 만드는 원인과 인정욕구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을 받아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올바른 수행인 정도와 잘못된 수행인 사도 사이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